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17일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났던 서산 대상공장에서 또다시 암모니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안효돈 서산시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서산 대상공장에서 좀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암모니아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좀 인명 피해는 없이 지나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좀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이 그린 케미컬은 하나토탈 내에 있습니다. 하나토탈 유증기 사고가 발생한 지역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토탈에서 이제 산화에틸렌이라는 원료를 공급받아서 암모니아하고 반응을 해서 생산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사고 대비 물질이며 독성 가스입니다. 네. 특히 산화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산하고 버금가는 독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죠. 예. 그리고 지난 22일까지 6일 동안에 5일 사고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은 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어딨냐 아주 격앙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지난 17일에는 이제 하나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로자와 주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피해 현황 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약 한 1,600명 정도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거로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당일에는 관내 학교가 조기 귀가를 했어요. 네. 이런 학습권 침해 현상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접 피해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광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나타나는군요.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펜션 같은 숙박업소라든가 식당 이런 데 이제 단체 예약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수산물 이 판매에도 네.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정확히 통계가 좀 나오지는 않은 거죠? 예, 그렇죠. 아직 네. 통계가 나온 건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좀 이번 사고의 경우에 하나토탈 측이 좀 사고 발생 사실 좀 지자체 늦게 신고했다는 점이 좀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사내 방송이 먼저 있어서 근로자들이 먼저 대피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하나토탈이라는 회사를 다니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밖에 있는 가족이 걱정돼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네. 먼저 대피를 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유해한 이 가스를 다 마신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이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좀 사후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제 환경부 소속 금강위원 환경청이 이 합동조사반 회의를 개최해서 사고 현장 조사를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좀 원인을 밝혀내서 책임을 좀 물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하나토탈 공정이 크게 17 정도 공정으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8개 공정이 가동 중이고 9개 정도가 지금 가동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사고로 낼 공정도 지금 현재 가동 중지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그 합동 조사반 준비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회의 직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회의 직전에 하시는 말씀들이 이번 사고는 화학 사고로 좀 간주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시민 사회 단체라든가 주민 예. 대표들도 이제 참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좀 이런 사고가 그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또 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할까요? 이 석유화학 시설이 정말 복잡합니다. 네. 이렇게 뭐 샅샅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운전하는 근로자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대산에 있는 화학 기업들이 다 유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안전 협의를 좀 만들어서 이 기업에 있는 근로자가 이 기업 이렇게 서로 좀 교차해서 좀 시스템을 좀 점검하는 네.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사고가 나면 바로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그렇죠. 가장 빨리 자주 가거든요. 당시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대산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바로 갔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뭐 제가 서산시보다도 먼저 갔으니까요. 네. 예. 그때마다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현장에 가보면 이 사고 초동 판정하는 요 과정이 네. 아직도 좀 어정쩡한 면이 있습니다. 음. 이게 사고 현장에 가보면 정말 많은 기관에서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 논의를 해서 초기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약간 좀 어정쩡하고 늦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거를 모든 거를 책임지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책임자가 꼭 필요하다. 예, 이렇게 그럼 느꼈습니다. 혹시나 좀 예를 들면 좀 어떤 분이 이렇게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9 지금 그 화학방재센터에서 네네네. 나오신 분 중에 이게 환경부에서 파견 나온 분이 거기가 장비가 뭐 환경부밖에 아직 없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분을 전부 기대고 있어요. 아. 그럼 그분이 뭐 측정치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고에 대해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한 분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벅차더라. 그렇게 자신 있게 판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방도 나가 있고 뭐 지자체도 나가 있고 충청남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떤 결과를 빨리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를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근 또 서산시는 민관 사측이 참여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운영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이 위원회가 서산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화학물질에 관련돼서 서산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하고 위원회하고 이 안전 활동에 대한 협의 또는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이제 정보, 그다음에 공정도, 가급적이면 반응 메커니즘까지 위원회니까 여기에 공개를 해서 이게 매뉴얼대로 네.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의원님들이 할수 있는. 점검을 하면 이제 모두 이런 단속이나 뭐 이게 아니고 네. 오히려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이건 좀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잇따른 대산 화학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효돈 서산시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